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각종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 범죄 행위는 전부 연결되는 건데, 그 재판은 대장동 따로, 그 다음에 백현동 따로, 자, 유례동, 그리고 성남FC 등 전부 땅과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국민들 앞에 재판을 통해서 쫙 알려지면 일률적으로 이재명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런 직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나 또 여러 가지 대가성 로비를 갖다가 받은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명백하게 이렇게 규명이 될 건데, 재판이 한 개씩 진행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한 개 안에서도 한 부분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현동, 그러니까 과거 식품연구원 자리에 그 이전 부지에 산등성이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나중에 결국 임대주택은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옹벽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죠. 그런데 그 허가를 이재명이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허가가 4등급 상향이 되어 가지고 나서 아파트로 수천억을 벌었다고 하지요. 그때 아파트 개발 시행업자하고 이재명 사이에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인섭이라고 있죠. 이재명의 한때 선대 본부장까지 했다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국 하우징 기술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백현동 로비의 중심에 있었는데, 재판부가 어제 이 김인섭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추징금 63억 5,700만 원도 함께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 백현동 첫 판결에서 로비의 매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유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러면 시행개발사는 어쨌든 이거를 백현동 시행개발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씨는 작년 6월 달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480억의 배임 횡령 혐의로 공사 용역비 등을 과다 계산해서 돈을 빼돌리고 조경업체로부터 2억을 수수한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이 사람이 정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운영회사 등 4개 법인의 돈 480억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공사비나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으면서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리고 조경업체 대표로 용역 발주 대가로 2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정 대표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인허가 청탁을 한 혐의도 수사 중이죠. 자, 이 사람은 며칠 뒤인 6월 11일 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의 횡령 혐의 수사는 백현동 사업 수익이 어디로 가서 이재명 측에 흘러들어갔는가라는 본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 R&D PFV는 분양이익 3,185억을, 아시아 디벨로퍼는 700억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이재명과의 사이에 정 대표하고 사이에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인섭 한국하우징 대표인데, 이 사람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도와준 혐의로 77억 또 현금과 5억 상당의 백현동 식당 한바 사업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대표는 2014-15년 사이에 이재명 정진상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이를 통해서 이 백현동의 주거용지 비율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비율 축소, 또 성남 도계공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통해서 자기 회사 이익 극대화라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인섭이는 작년 2월 달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나왔다가 어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김인섭이가 2014년 16년에 이재명의 오른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을 상대로 수차례 청탁을 했고 청탁 내용대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인섭이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자 정바울, 이 정모씨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가 정바울입니다. 정바울로부터 용도 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성남 도계공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좀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김인섭은 정진상으로부터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에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역할이 정진상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 차례 이 민간 사업자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김인섭이가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떨어졌던 2006년 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맡는 척근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동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정바울이 김인섭을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를 짓게 했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줄이고 또 민간 분양을 늘리고 성남 도계공을 배제시키면서 민간 사업자가 3천억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고, 재판부는 김인섭이가 이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김인섭의 역할은 오로지 성남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고, 청탁이 아니라면 그런 큰 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인섭의 인허가 청탁을 성공한 로비라고 판단하고,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이 2015년 1월 정진상으로부터 민간 사업자 측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이어 민간 사업자가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뒤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민간 사업자의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해 성남 도계공에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 바란다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이 일에 이들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오랜 정치적 동반가이자 또 이재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이재명 선거를 지원하고 기여한 김인섭의 청탁을 받은 후 용도 변경 등을 승인해 줬고, 성남 도계공이 배제되면서 200억의 손해를 입었고, 이제 그렇게 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핵심은요, 결국은 로비스트가 업자의 이야기를 받아서 성남시에 전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업자의 로비스트의 자기들과 가까운 로비스트의 부탁을 받고 이 일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일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해줬던 이야기는 4단계 이 도시계획을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해서 성남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불법 옹벽 아파트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지금도 그 불법 옹벽 아파트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쓸 수 있니 없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덕분에 민간업자는 1356억의 이득을 받고 성남도계공은 사업에 배제되어 200억의 손실을 입었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이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TV 토론에서 김인섭에 대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특혜와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2006년에 자신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 씨가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도 이재명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것도 드러났어요. 자,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여러 차례 선거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진짜 언제까지 버티길 겁니까?